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경마를 가장 사랑하시는 가족 여러분. 지난 경마를 냉정하게 돌아보고 다가올 승부를 준비하는 가족분들의 영원한 파트너이고픈 독한복귀 장석입니다. 한 주간의 치열함을 보내놓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출근길에 양재대로를, 저희 집이 성남이거든요. 양재대로를 쭉 타고 오는데 개나리가 진짜 이쁘게 폈더라고요. 요즘에 어딜 가나 이제 뭐 벚꽃이라든가 개나리, 진달래, 꽃이 정말 보기 좋아요.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진짜 그냥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가족들하고 한 번쯤은 꽃 구경을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분이 들 정도로 참 딱 봄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쪽 일을 하다 보니까 주말에 10년을 넘게 쉬는 일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하고 어디 가거나 뭐 이러기는 좀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제 부산경마가 시행이 되면서 일주일에 6일 정도를 제가 근무를 해요. 월요일까지는 이제 방송을 진행을 하고, 수요일 같은 경우 이제 추매표가 뜨는데 결국 쉬는 날이 화요일인데 그게 또 쉽지 않잖아요. 누워서 뒹굴 하다 보면은 하루 또 금방 가는 게 또 일주일이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오늘 출근을 하는데 우리 와이프가 오빠 우리 어디 안 가? 얘기하더라고요. 가고야 싶죠. 막말로 해서 뭐 눈 오면은 스키장 가고 싶고, 봄이면 꽃구경 가고 싶고, 뭐 가을 되면은 단풍 가고 싶고, 겨울에 눈 오면은 스키장 가고 싶죠. 여름 되면은 뭐 시원한 바닷가 가서 푹 쉬고 오고 싶은 마음도 분명 있죠. 근데 또 사는 게 또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뭐 막말로 얘기해서 우리 부모님이 저한테 한 30억짜리 땅 하나 물려줬으면 모르지만 막말 태어난 거라 갖고 있는 거라고는 불알 두 쪽밖에 없는데 뭐 어떻게 또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삽니까? 자, 그래도 한 번쯤은 진짜 뭐 마음을 딱 돌아보고 좀 멀리 떠나고 싶은 최근에 좋은 날씨입니다. 꽃 구경은 가야겠고, 경마장의 말들은 궁금하시고, 요즘에 그 경마장에 오시면은 참 좋습니다. 제가 한 요맘때 경마장에 한번 오신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요즘에 딱 좋은 것 같아요. 경마장에 오시면은 그 테마파크라고 해서 이쪽에 이제 관람대 쪽 말고요, 건너쪽 경마공원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진짜 딱 하루 놀기 딱 좋습니다. 입장료가 2,000원인데 예전에는 사실 입장료 600원밖에 안 했기 때문에 좀 부담이 없었는데 뭐 한 식구 가게 되면은 뭐 입장료 자체만 해도 한 10,000원씩 되니까 뭐 적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그 정도 금액을 지불하고 하루 충분히 놀다 오기에는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그늘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특히나 이제 그 레츠런 파크라고 해서 안쪽에 식구들하고 굉장히 좀 편하게 놀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굳이 주말에 차 막히고 복잡하고 막 이럴 때 뭐 멀리 떠나는 것보다도 식구들하고 뭐 도시락을 싸시든, 요즘에 또 가정용 텐트 많잖아요. 텐트 같은 거 가볍게 들고 오셔갖고 경마장에 있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나 애들이 의외로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말들이 막 뛰죠. 저쪽에서 막 함성 소리 들리죠. 이쪽에서는 막 그 행사를 또 많이 진행을 하거든요. 또 보면은. 그래서 좀 멀리는 한번 꼭 구경 가야겠고, 식구들 눈치 보여서 경마장은 매주 오지 못하겠고, 그러면은 한 번쯤 식구들하고 경마장 오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좀 경마 얘기 좀 해볼까요? 자, 지난주가 4월 첫 주 경마입니다. 3월 마지막 주에 반등이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기대치를 굉장히 가지고 들어갔는데, 제가 경마를 앞두고 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지난주 이제 금요일, 토요일 방송을 통해서. 이번 주에 가장 큰 포인트는 이제 주로가 될 것 같다. 주로가. 아무래도 이제 목요일 저녁 때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비가 좀 많이 온 상태이기 때문에
야, 이게 과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잘 모르겠다. 단순히 비가 왔기 때문에 선행마에게 유리하다? 월요일, 화요일 날 직선주로 그 부분에 모레 보충을 해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비가 살짝 온 게 아니라 집중적으로 내렸기 때문에 경주로의 구조의 특성상 오히려 추임마에게도 힘이 실릴 수가 있겠다. 일단은 주로가 이번 주에 가장 큰 변수가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예상했던 대로 주로가 변수됐습니다. 계속해서 최근에 다른 주로가 이어졌는데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추위권의 마필들, 특히나 이제 외측정계 마필들에게 힘이 많이 실리면서 의외에 또 쉽게 갈 수 있는 배당이라고 생각했는데 배당이 좀 나왔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아주 개팔쳤습니다. 1~3차계 막건들이 굉장히 좀 많았는데 뭐 결과적으로 뭐 1~3차기든 1~4차기든 어차피 돈을 안 줘요. 물론 뭐 삼복승이라든가 뭐 복연식 뭐 이런 거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때렸던 막건에서 아쉬운 막건 조합들이 굉장히 많아서 좀 지난주는 좀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10일경주하고 12경 토요일날 제가 연속적으로 좀 배팅이 들어갔던 경주였는데 11경주 같은 경우는 제가 라크윙 신규 강자가 다 불안하다라고 말씀드렸고 딕스 2000 그러니까 제가 시티레이서하고 럭키뮤직에다가 승부를 봤습니다. 승부를 보고 딕스 2000이 폭탄마다 딕스 2000 놓고 배당을 좀 쳤거든요. 근데 요 레이스가 1~3착으로 마무리가 됐고 이어졌던 12경주 메인 경주에서도 특명하고 타피 포인트를 승부를 하고 부마하트만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28 단통에다가 부마하트를 놓고 28을 맞췄는데 역시나 이것도 마지막에 소통시와의 접전에서 부마하트가 지면서 역시나 또 1~3차. 근데 두 경주가 전부 그 받쳤던 막건이었지만 배당들이 156배, 160배 큰 배당들이었기 때문에 좀 많이 아쉬웠고요. 전체적으로 조금 안 풀렸어요. 안 풀렸다. 그러니까 경주 자체에 대해서 운도 좀 따라야 되고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지난주는 첫 주 경마 좀 많이 안 풀렸습니다. 정말 어찌 보면은 4월 첫 주에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정말이지 제가 이 매주 경마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진짜 피를 말리게 합니다. 이왕이면은 화끈한 적중쇼가 나왔다면은 오늘 경마 끝나고 조금 쉬고 식구들하고 진짜 뭐 가까운 공원이나 원래는 제가 오늘 경마가 끝이 나고 제가 그 고향이 충북 제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이 충북 대천에 있어요. 동생도 있고 아버지 묘소도 그쪽에 있고. 그래서 하루 정도 쉬고 올까. 그러니까 오늘 저녁 때 출발을 해서 내일 조교가 없으니까 내일 오후에 한번 하루 좀 쉬고 올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뭐 개판을 쳐놨으니 꼼짝없이 이제 뭐 집에서 뭐 대가리 쳐받고 이제 공부해야죠. 죽어라 이제 또 지난주에 피를 좀 봤으니까 이것도 만회하러 들어가야겠죠. 꽃구경은 불적승쇼를 하고 나서 저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4월 첫 주차 독한 먹기마 맨발 추천드리고 4월 2주차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이왕이면 조금 뭐 적중이 좀 샤르샤이 나온 상태에서 여러분들하고 좀 이 자리에서 좀 때렸으면 좋겠는데 조금은 좀 무거운 마음으로 하겠지만 또 돌아오는 경마가 또 있잖아요. 경마 끝이 난 게 아니잖아요. 2주차 경마가 있기 때문에 자 2주차 경마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차기 인기도 거품을 고민해야 하는 마필. 첫 번째 마필이 12경주입니다. 바로 토경마 메인 경주로 들어갔던 경주고요. 바로 5번마 소통시대예요. 또 입상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방송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직전 경주가 소통시대에게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었던 경주였는데 결국은 직전 경주는 입상할 만한 조건에서 입상이 됐다. 근데 저는 이 레이스를
그런 식의 전개를 보지 않기 때문에 소통시대에 대한 위험성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걸 빼고 승부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소통시대가 3월 8일 경주에서 입상할 때와 똑같은 전개가 나와버렸어요. 자, 지금부터 토요일 12경주 레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게이트에서 출발하는 이제 소통시대입니다. 저는 이 레이스를 좀 쉽게 봤던 게 일단은 지금 발주합니다. 발주하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1번마 테이스트가 기습적으로 네트에서 세게 쐈고요. 바깥쪽에는 12번마 탑피포인트가 2위까지 따라붙습니다. 1번, 탑피포인트 12번, 기승했다 1번, 하만씩 3번 조금 네 마리가 좀 좋은 많이 모습 한 보이면서 전개였어요. 1코너 선회합니다. 이거를 안쪽에 1번마 이금주 밀어갖고 마페드를 확 끌었어야 되는데 김철호 기수가 기승한 12번마 장산라이언 좀 안이하게 따라가면서 1번, 12번 두 마리가 앞선 가운데 레이스 약간 늘어졌어요. 왕성 잘 보시면은 지금 먼저 2위 13번마 아웃건킹, 14번마 대류개별에게 자리까지 내주면서 그러니까 건너편 직선 일단 레이스에서 볼 텐데 이러면서 4위권까지 밀렸고 계속해서 선두 이어가고 있고 지금 2위는 팽명에 3번마 기승한 문세영 기수는 정말 차분하게 중위권 경기를 하고 있고 바깥쪽에 12번마 장산라이언 계속 두 마리가 지금 팽팽히 맞서는 레이스를 가운데 따라가는 5위는 형편입니다. 11번마 라떼 2000 이게 가운데 58이라는 과중량 때문에 주인권에는 하만식 8번, 기수가 13번, 약간 좀 9번, 실수했는지 14번 모르겠지만 자 안쪽에 일단은 4번까지 5번마 소통시대는 중위권에 밀려있는 상태고요. 제가 생각했던 그 전개를 타고 있어요. 지금. 꾸준히 앞서 있고 근데 2위는 3번마 여기서 레이스가 좀 빨리 진행됐던 게 아니라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지금 잘 보시면 5번마 소통시대의 박배웅 기수가 힘을 하나도 안 쓰고도 지금 중위권에 붙어있을 정도로 레이스가 지금 굉장히 느리게 지금 끌어내고 있는 레이스입니다. 모습 보입니다. 1번마 테일스트 계속해서 1마신 앞서 있습니다. 1번마 테일스트와 바깥쪽 2위는 3번마 왕성 추격하면서 따라붙습니다. 1번, 3번, 2번 거리차 좁혀지면서 4코너선에 직선주로 들어섭니다. 직선주로 선두가 바뀌었습니다. 2번마 타피 포인트 직선주로 안쪽에서 1마신 앞서고 바깥쪽 2위는 3번마 왕성이 추격합니다. 2번, 3번, 11번 안쪽 한 치는데 확 치고 나오지 못했어요. 지금. 8번마 특명 자, 안쪽에 2번마 일단 선두권에 붙여놓고 머리를 나란히 맞대면서 소통시대가 역전에 성공하면서 외곽에서 특명이 날라옵니다. 8번마 특명 3마시 자, 근데 의외로 58의 부중을 이겨내지 못하면서 허무에 치고 직선에서 8번, 결국 5번, 9번 세 마리가 앞섭니다. 부마트하고 안쪽에 2마신 소통시대가 선두 8번마 맞붙었는데 특명입니다. 8번, 5번, 9번 결국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부마트가 이겨내지 못하면서 5-8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타피 포인트에 기승했던 저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58이기 때문에 테이스트가 선행을 나간 상태에서 약간은 좀 뭐라고 할까요? 무리하지 않겠다. 따라가겠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보통 선행마들이 무거워졌을 때는요. 전개를 더 빨리 끌어야 돼요. 무겁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벼우면 따라가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무거우면 선행을 못 나갔을 망정 앞에 가는 막필들을 계속해서 압박을 주면서 레이스를 빨리 끌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무겁다는 얘기는 직선에서 걸으면 안 나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완식의 생각도 달랐나 봅니다. 무거우니까 무리하지 말고 어차피 앞에 가는 막필이 세지 않으니까 직선에서 내가 승부를 보겠다. 이렇게 머릿속에 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 판단이 저는 약간은 미스였다. 결국은 느리게 끌면서 소통시대 같은 마패들이 어떻게 부러지냐면 이렇게 부러지는 거예요. 빠른 페이스를 따라가지 못한 상태에서 선두권까지 마신 차가 컸을 때 아니면 빠른 페이스를 따라가다가 그 힘을 다 쓰고 직선에서 쏟아부을 힘이 없을 때 이렇게 부러지는 건데 저는 그 그림을 그리고 소통시대를 부러뜨렸던 겁니다. 자, 근데 이 레이스가 늘어지다 보니까 58이라는 과중을 달고 느리게 이끌어서 소통시대가 결국은 3코너까지 오는 과정에서 타피 포인트와의 마신차가 3마신 이내였어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앞에 가는 말하고 소통시대가 뒤에서 오는 말이 3마신 차를 계속 유지하고 나왔다. 이거는 불을 보듯 뻔했던 결과물이었습니다. 예상과는 다른 전혀 다른 그 전개가 나왔다는 거죠. 결국 이거는 제가 판단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타피 포인트가 58이니까 전개 자체를 이렇게 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 생각과 마방과 기수의 생각은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조금 아쉬웠던 것은 부마트의 52였으면은 충분히 소통시대와의 승부가 됐을 뻔했는데 거기서도 지고 나니까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결국 뭐냐, 지금 소통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두 번의 전기에서 지금 연속 입상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는 소통시대는 진짜 여기까지다. 이제는 소통시대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소통시대는 이제는 손을 좀 많이 떠난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제 차기 주목해야 되는 기대마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경주는 15조 마필이죠. 15조 마필인데 토요 8경주가 많네요. 토요 8경주. 토요 8경주의 3번마 달려라 번개입니다. 요 레이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일진어랑 머스탱정, 쿨터치 이 세 마필이 인기도 나눠 가지는 경주고 4번마 일진어랑이 확실히 강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3번마 달려라 번개는 제가 현장에서 4-3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3번마 달려라 번개는 이제 4전을 치른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까지 5전을 치렀는데 생긴 모습이라든가 이 마체 완성도가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이유 있는지 모르겠지만 데뷔 초부터 조교라든가 이런 게 완성도가 점점 느려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눈에 띄었냐면은 12월 20일이에요. 12월 20일 그때 조교부터 강도가 나왔어요. 굉장히 나왔습니다. 자, 근데 그때 뛰고 나서 공백기를 가졌던 직전 경주 같은 경우는 거의 조교 내용이 없이 나왔습니다. 근데 조교 내용이 없었다고는 하지만 완성도는 더 강했던 그런 느낌. 근데 이번에 제가 또 왜 봤냐 하면은 말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게 지난주까지 굉장히 좋았어요. 달려라 번개가. 근데 출주를 못한 상태에서 이번에 밀려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조교가 조금 가볍게 하더라고요. 일단 레이스를 보고 말씀드립니다. 8경주에 바로 3번 게이트에서 출발한 달려라 번개입니다. 출발합니다. 자, 초반이 빠른 말은 아니에요. 근데 뒤집어 얘기하면 초반이 그렇게 느린 말도 아닙니다. 출발했습니다. 자, 지금 바깥쪽에서 차분하게 11번 중권 풀터치 치는데 빠른 출발 보이면서 선행에 자, 지금 나섰습니다. 바닥권에서 7번 히든 쭉쭉 캡틴과 밀고 나오고 안쪽에 4번 있지만 일진 내치권에 파랑 이제 진로가 좀 안 다시 나오는 바깥쪽 것도 9번 있고 은빛 질주도 치고 나면서 앞에서 끌어내는 마필들이 11번, 굉장히 9번, 빠르게 7번, 이끌면서 4번, 5번, 8번 약간 좀 순으로 편하게 선행됩니다. 따라갑니다. 큰 선두 욕심 안 11번 부리고. 풀터치 근데 지금 먼저 3코너 쿨터치, 선행하기 시작합니다. 히든캠프, 바깥쪽에 은빛 경쟁 질주, 벌이고 있는 일진어라. 9번 은빛 이런 질주와 마필들이 7번 선두권을 히든 캡틴 형성하고 안쪽에서 있고요. 4번 일진 화랑 4위권에 따라가고 쭉쭉 있습니다.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 중위 그룹을 이끌고 있는 말은 8번 머스탱정 외곽에서 5위권입니다. 9번마 바깥쪽 12번 히든 노던 캡틴, 살런스가 은빛 6위로 질주가 따라가면서 세게 몰고 4코너를 있고. 선회하고 있습니다. 4코너를 여전히 봅니다. 경주 이끌고 있는 자, 11번 지금 풀터치 3번마 하만식 있습니다. 기수의 바깥쪽에 도전하고 달려라 있는 번개가 7번 중위권, 캡틴과 9번 중풍위권. 은빛 질주 여기서 다시 마필을 한쪽 4번 빼고 일진화랑 이제 4위로, 치고 나옵니다. 그 뒤에 8번 앞에서는 일단 머스탱정 버티기로 5위로 들어가고 있는 따라가면서 상태고요. 직선주로 접어들었습니다. 완전히 11번 버티기로 들어간 풀터치 아직까지는 여유 있게 3마신차 외곽으로 우세를 마필을 지켜가고 빼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2위권에 지금 4번 때리고 일진 나옵니다. 화랑이 올라서 있습니다. 11번, 4번 때리고 순 나옵니다. 바깥쪽에 7번, 9번 계속해서 3, 4위권 포진한 앞에서는 가운데 이제 완전히 도전하고 있고 버팁니다. 8번 버티고. 머스탱정이 순위를 3위까지 끌어올리고 반응을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안 단독 선두 보이는데 나서는 11번 이게 실적으로 풀터치, 전반전에서 2위는 보는 반응을 4번 하는 일진 모습을 화랑입니다. 보였어요. 바깥쪽 격차 좁혀나고 있는 8번 계속 머스탱정입니다. 치고 격차 좁혀집니다. 그리고 11번, 올라가고. 4번, 8번 11번, 4번, 8번 자, 첫 번째 달려라 번개는 지금 아직까지 그 강도가 제가 원했던 만큼의 강도가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마필은 계속해서 상승률을 갖고 있는데 강도가 조금 부족한 느낌. 자, 그리고 이게 순발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이 절대로. 근데 계속해서 지금 발주 자체에 대해서 약간의 좀 주립불량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계속 지금. 근데 제가 봤을 땐 주립불량이 아니라 마방에서 어떤 발주에 대한 부분에 따라 신경을 좀 안 쓰는 편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봤을 때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경주마가 마필을 띄매서, 그러니까 정주를 띄매에 있어서 계속해서 자세를 만들고 있는. 근데 이번 경주를 통해서 저는 어느 정도는 다 만들어졌다. 이제는 강도의 문제거든요. 여기서 이제 세게 이제 풀고, 특히나 이제 조교 때 병합 위주의 조교를 하면서 계속해서 끌어내는 모습,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면
이제 마필이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번 조교 때부터 사실은 강도는 세지 않았지만 골드마운틴을 마필하고 병합을 하면서 끌어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달려라 번개는 이거는 가면은 배당으로 좀 크게 갈 수 있는 마필이니까 계속해서 주목해야 되는 1순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 마필은 일회용마 넘어갑니다. 일회용마 1경주 바로 7번마 샤키보이입니다. 요 레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만월문이 당일날 체중이 11kg가 빠지면서 그런 거였죠. 체중이 큰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고민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조교가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근데 체중이 11kg가 빠졌으면 이거는 고민이다. 왜냐? 만월면 같은 경우는 체중이 큰 말이 아닌 상태에서 스파트볼로 가는 건 마필인데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외곽에서 초반에 힘을 쓰고 마지막에 힘을 써야 되는데 과연 300kg대에 맞춰갖고 버틸 수가 있느냐? 아니다. 해서 빼고 쉽게 봤어요. 5번마 해리온이 선행을 나가고 초음볼트와 붙어서 이건 5위로 끝나는 게임이다. 단통을 꽂았습니다. 단통 꽂고 7번마 샤키보이만 조심해라. 왜냐? 샤키보이가 두 번 다 바닥을 쳤는데 중요한 거는 이번 경주를 기점으로 마필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 이렇게 봤거든요. 지금부터 레이스를 봅니다. 7번마 샤키보이 일요일 1경주입니다. 7번 게이트에서 출발합니다. 자, 발주 나오면서 사건까지 가보세요. 자, 일단 해리온이 선행을 나간 상태고 1000m 제 1경주 출발했습니다. 지금 중위권에서 해리온 선두로 앞서 나옵니다. 순도가 바깥쪽 마필을 적당히 제어하면서 세게 안 몰아요. 5번, 8번 두 마리가 적당히 앞서고 제어하면서 3위는 마필을 가는 대로만 11번마 타는데 마필이 지금 만월문, 알아서 가고 4위는 있죠. 6번마 운도이가 모습 보이면서 알아서 진행이 되고 추격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서수훈 기수가 이건 지금 기수한 5번마 기수가 해리온, 모는 게 아니라 안쪽에 마필이 끌려 나오는 거예요. 앞서고 바깥쪽에는 약간의 높은 김옥성 감은 기수와 있고요. 호흡 맞추는 만월문은 8번마 예상했던 대로 헬리오트로프 외곽을 돌고 거리차를 좁힙니다. 5번, 8번 두 마리가 앞섭니다. 4코너 들어섰습니다. 자, 여기서 안쪽에 5번마 해리온 한번 세게 계속해서 칩니다. 3마신 정도 앞서 있고 샤키보이. 바깥쪽 7번마 샤키보이가 세게 칩니다. 안쪽에 8번마 헬리오트로프와 함께 근데 세게 거리차를 친 좁히면서 만큼 선두 5번마 약간의 반응은 해리온을 추격합니다. 좀 느려요. 그리고 5번, 높다는 7번, 8번, 느낌이죠. 4위는 6번마 그러니까 운도이가 해리온을 따라붙고 제외하고 외곽주는 치는 11번마 마필들이 약간 만월문 무뎌지니까 2번마 초원볼트도 거리차 외곽에서 좁히면서 치죠. 중위권에 돋보입니다. 선두 2번마 5번마 초원볼트하고 해리온 마왕이 직선주로 단독 선두 약 동시에 4마신에서 쳐대는데 5마신 정도 앞서고 관심 모으는 결국은 2위권에서는 2번과 5번이 추격하고 있습니다. 초원볼트가 2번과 졌습니다. 9번이 추격하고 있습니다. 5번마 졌어요. 해리온 마지막에 단독 딱 선두에 저는 들어가면서 이길 줄 안쪽에서 알았는데 못 10번마 이기더라고요. 마왕이 못 종반 이겼어요. 2위 5번, 10번, 2번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자, 이 7번마 샤키보이 일단은 초음볼트 같은 경우는 다음에 나오면은 빨라질 거예요, 말이. 그거는 좀 아셔야겠고. 샤키보이 같은 경우는 약점이 있습니다. 좀 전체가 높다는 거. 근데 이 높은 단점은 뭐냐면 결국은 이 마필 같은 경우는 태생적인 주행 습성이라든가 그리고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주행 자세가 중위권에서 치는 말은 아니에요. 앞에서 세게 치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쁜 쪽으로 보면 높다는 것도 있겠는데 좋은 쪽으로 보면 뭐냐면 힘이 붙으면서 마필 자체가 업데이트가 됐어요. 약간은. 그렇기 때문에 샤키보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데뷔전에서는 내용 없는 조교를 시행을 했었고 직전부터 강도가 나왔는데 워낙에 바닥이었기 때문에 복귀가 안 떴죠. 근데 이번 경주를 통해서 마필의 이제 안정화가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힘이 붙는 시점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저는 이 샤키보이 같은 경우는 차기 경주쯤 되면 아마 요 다음에 순도가 한번 더 탈 경우에는 놓고 때리지 마세요. 다음에 조교를 보고 순도가 한번 더 타면은 그때는 내가 보는 말에 받치기 정도. 때리는 말은 아니고요. 근데 차기 경주에서 기수가 바뀐다. 달라지는 거죠. 11조에서 웬만하면은 때릴 때는 순도 안 태웁니다. 11조에서 때리는 거는 박우른 아니면은 김옥성이에요. 여기서 패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잘 생각해 보시고 들어가면은 7번마 샤키보이 같은 경우는 사정권이 일단 들어왔다. 조만간에 세게 간다.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세 번째 마필은 6경주입니다. 6경주에 출주했던 7번마 J1입니다. 요게 이제 장석의 첫 번째 승부처였고 방송을 통해서도 이거는 제가 쌍승시까지도 자신 있다. 가면 쌍이다. 바로 4번마 스카이레오를 놓고 탑3가 체중이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건 뺐습니다. 요건 뺐고 대돌풍하고
제2원 여기에 들어갔거든요. 제2원에 대해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고민스럽다. 고민스러운데 그래도 때리고 싶은 건 뭐냐면 딱 5조의 타이밍이다. 딱 5조의 타이밍이다. 제2원 같은 경우는 결코 느린 말이 아니다. 이번에 자신하는데 출발하면은 선두권에 붙여 나올 거다. 우리 힘이 굉장히 붙었기 때문에 결국 스카이레오가 앞에 싹 다 정리하면은 제2원이 힘으로 찰 거다. 그리고 승부가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부터 레이스를 보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7번 게이트에서 출발한 제2원입니다. 출발하죠. 경주월이 첨이도 혼합 4등 예상했던 대로 4번 마 출발했습니다. 스카이레오가 무난하게 4번 스카이레오 빠른 살아나갔고요. 출발 보면서 선행이 났습니다. 그리고 7번 마도 2번 톱3가 2, 3위권 붙여버립니다. 다시 바깥쪽에서 7번 제2원과 10번 슈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제가 머릿속에 그렸던 전개가 그대로 나옵니다. 선행은 4번 스카이레오 2마신 정도 톱3는 앞서있습니다. 바로 뒤에 2번 그냥 톱3와 나오는 안쪽에 1번 쪽쪽으로 밀고 대돌풍 나오는데 두 마리가 계속해서 2위 접전을 여기서 벌이면서 그냥 4코너 계속 접어들었습니다. 밀고 나오는데 여전히 결국은 7번, 10번 두 마리가 그건 4, 것 5위권 같아요. 그 뒤 3번, 6번, 8번, 11번 따라가면서 보시면 이제 4코너선의 계속 밀고 직선주로 나옵니다. 접어들었습니다. 워낙에 레이스가 4번 이제 스카이레오 하이페이스예요. 직선주로 3마신 정도 4번 마가 우세로 먼저 이빨 접어들었고 끌어냈고 안쪽에 1번 대돌풍이 그리고 직선주로 접어들면서 지금 2위로 올라섰습니다. 7번 4번, 마가 1번 두 마리 치고 간격이 나오고요. 좁혀지고 있습니다. 데뷔전에 나선 2번 톱3 바깥쪽 근데 3위권입니다. 그거 선두 밖에를 못 4번 보여줬어요. 스카이레오 근데 여유있게 예측 선두 게이트에서 지켜내고 있고 꽃다리 던져냈던 단독 1번 2위로 1번 대돌풍이 대돌풍이 따라가고 그대로 있습니다. 자리를 4번, 1번 두 마리가 지켜내면서 크게 앞서 있고 4번, 3위권의 1번으로 혼전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한가운데 7번 마가 5번 펄샤인이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4번, 1번, 5번 세 마리 앞섭니다. 쭉쭉 4번, 나오는데 1번, 5번의 사실 외곽에서 상대가 치고 나오고 있는 봤어요. 11번까지 4번, 1번, 5번, 11번 땡땡 붙어서 끝났고요. 6착, 5착 정도 했는데 제가 이 레이스는 솔직히 좀 욕심을 좀 부렸어요. 그러니까 욕심을 어디서 부렸냐면은 제2원이 말은 진짜 많이 좋아졌는데 조금 불안했던 게 뭐냐면 마무리 조기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한번 좀 세게 싹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체가 작은 말하고 큰 말하고 좀 다릅니다. 마체가 작은 말은 경주일을 앞두고 오히려 좀 묵직하게 가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체중이 작기 때문에 체중이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마체가 큰 마체 같은 경우는 필히 마지막 부분에서 세게 한번 풀어놔야 되는데 그게 좀 약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욕심을 좀 냈어요. 욕심으로 끝났죠. 다행스럽게도 제2원이 별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고 바다가 쳤단 말입니다. 요거는 분명히 사정권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제가 봤을 때는 변화를 보고 계속된 배팅이 좀 필요하다. 결국 조교에 대한 강도를 좀 발 필요가 있겠지만 그거 가지고 조금 주목하다 보면은 요것도 분명히 한번 세게 걸린다. 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지난주 몇 가지 좀 두목 마필 위주로 복귀를 좀 해봤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제가 또 하나 복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주는 경주로의 영향 때문에 외곽 취입 마필들이 많이 입상을 했습니다. 근데 경주로의 이점 때문에 입상 마필들도 분명히 있어요. 반면에 앞에 나간 마들이 좀 있어요. 이런 마필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경주로의 주로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다. 요걸 좀 안고 들어가시면은 좀 더 이 마필들이 다음에 나왔을 때 좀 더 평가 자체에서 다른 평가 쪽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요 말씀을 드리면서 자, 호대 신고식을 치렀던 4월 첫 주 독한 복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좀 무겁습니다. 경마라는 것은 계속 진행이 되는 거고요. 돌아오는 2주차는 좀 더 나을 것이다. 약속을 드리면서 한 주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저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신 거 다음 주에